옛날 어느 마을에 어여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미모도 재능도 지혜도 뛰어나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게다가 젊고 잘생긴 귀족 청년과 결혼하여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부족한 게 뭘까 싶은 귀족 부인에게 딱 하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였죠. 10년 동안이나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을 하던 부인에게 드디어 바라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 쌍둥이였죠. 어렵게 생긴 아이들이라 부인은 애지중지 귀하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이상하게도 쌍둥이 중 첫째는 둘째와 비교해 얼굴도 못생겼고 지능도 현저히 떨어졌으며 하는 행동도 말투도 어눌하고 이상했습니다. 둘째는 언니에 비해 얼굴도 예쁘고 똑똑했으며 하는 짓마다 부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말을 잘 따랐죠. 그래도 부인은 두 딸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둘을 비교하며 첫째가 이상하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런 첫째가 점점 부담되고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녀는 둘째 아이만 데리고 외출을 했고 손님들이 집에 오면 첫째 아이를 방 안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 안에서 놀던 첫째 아이가 심심해서 파티가 열리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고 부끄러웠던 엄마는 그날 이후 손님들이 올 때마다 첫째 아이를 지하실 골방에 가두고 문도 걸어 잠갔습니다. 사람들은 둘째 딸의 미모와 재능에 찬사와 사랑을 보냈고 엄마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꼭 닮은 둘째를 그녀는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인은 첫째 아이가 걱정되고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지하실에 있는 첫째 아이를 잊어버렸고 늦게 문을 열어줄 때가 많아졌습니다. 엄마는 첫째가 지르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이를 더 어둡고 깊은 지하실에 가둬두었고 둘째에게는 온갖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호화롭게 꾸미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웠습니다. 엄마와 둘째가 즐거운 나날들을 보낼수록 첫째는 잊혀져 갔고 지하실에 갇힌 첫째는 소리 지르고 울고 화내다 지치고 다시 소리 지르고를 반복하며 지하실에서 나갈 날만 기다리다가 점점 포악하고 사나운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잔혹동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첫째는 인간의 무의식과 그 안에 쌓아둔 감정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무의식에 저장해 놓은 약점과 열등하고 부족한 부분, 소위 부정적인 감정들을 비유적으로 말한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나 상을 비유한 것입니다. 칼 융은 심리학에서 이를 페르소나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융은 그림자를 페르소나로 인해 억압된 다른 자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는 자아가 제어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정신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동생에게 줘. 너는 다 컸으니까 언니가 양보해야지. 그래야 착한 아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엄마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동생에게 인형을 양보합니다.
이때 인형을 주는 소위 착한 행동은 페르소나이고, 인형을 주면서 생기는 싫은 감정, 불쾌한 감정을 그림자라고 합니다. 억울함, 화, 질투심, 내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같은 표현되지 못한 감정과 욕망들은 무의식의 아래로 억눌립니다. 이처럼 페르소나와 그림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쌍으로 붙어 있습니다. 하나를 빌어서 다른 하나가 생겨났으니까요.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을 만한 점은 전면에 페르소나로 내세워지고, 동시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되고 억눌린 감정들은 전부 무의식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내면의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도 의식 못하는 사이에 불쑥불쑥 튀어나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림자는 보통 우리 안에 숨어 있다가 특정한 상황에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내 마음을 불편하고 거북하게 만들어서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그 상황과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의 그림자를 투사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만 만나서 연애를 하는 걸까? 나는 왜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거지? 이런 특정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자신 안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로 인해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심리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종 암을 비롯한 신체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내 마음의 반영이라고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다른 말로 거울의 법칙이라고도 하지요. 나는 이미 나인 것을 창조한다. 즉, 우리는 각자의 무의식의 거울 안에서 중첩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무의식의 대부분은 만 6세 이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거의 대부분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자를 내 안에 버려진 내면아이라고 부릅니다. 내면아이가 이렇게 내 인생에 반복되는 고통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버린 아이를 또다시 없애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도망가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고 특정 감정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억누르고 회피할수록 더욱더 괴물처럼 커져서 우리에게 꺼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현실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알립니다. 도와달라고, 많이 힘들다고, 나를 잊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요. 어차피 내가 나로부터 도망갈 수도 없고 맞서 싸울 수도 없다면 내 안의 내면아이와 화해한다면 어떨까요? 헤어졌던 부모와 자식이 다시 만난 것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려면 우선 내 안의 내면아이와 만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의식 정화 또는 내면아이 치유라고 부릅니다. 어두운 나의 무의식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심리치료나 최면치료를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을 순간순간 알아차리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은 내 무의식의 반영이고 거울이니까요. 매 순간의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감정,
그 중에서도 특히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에 주목하세요. 페르소나의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그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이해해주고 받아주세요. 공감해주고 같이 충분히 느껴주세요. 내가 평소에 누군가로 인해 불편하거나 열받거나 눈물이 나는 등 평소와는 좀 다른 감정들이 올라오는 순간순간들을 예민하게 깨닫고 알아차립니다. 그런 다음 그 감정들을 나쁘다, 옳지 않다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충고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판단 없이 그저 옆에서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줍니다. 마치 울고 있는 아이에게 많이 속상했구나, 힘들었겠다,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어, 미안하다, 혼자 힘들게 해서 용서해줘. 이제부터는 엄마가 네 옆에 늘 함께 있을게. 더 이상 혼자 있지 않아도 돼. 그리고 시원해질 때까지 실컷 울어도 된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 감정을 수용하고 안아줍니다. 중요한 건 절대적으로 조건 없이 내 편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애인한테 속상해하며 꼴보기 싫은 사람 욕을 했더니 애인이 내 편은 안 들고 시시비비를 따지며 충고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히려 그 사람을 두둔한다면 정말 열받겠죠? 당신은 옳고 싶으세요? 친절하고 싶으세요? 그냥 무조건 닥치고 공감해 주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에 동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 감정에만 공감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공감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오랫동안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하고 그럼에도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나와 화해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만이 분열되고 조각조각 쪼개어진 나의 무의식과 하나 되고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분별 없이, 판단 없이, 조건 없이 받아주세요. 바다와 같이 다 받아주고 품어주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조건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사랑으로 변형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마법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으로 통하는 그 길만이 진정한 내 자신과 만나는 여정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